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주식으로 100% 승률이 나오는 것은 미리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쪽이나 주포나 주포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아닌 부정거래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손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절 저도 합니다. 하루 동안 수익으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서는 100만원 수익을 얻지만 어떤 종목에서는 10만원 손실. 이런 식으로 작은 돈이라도 거의 매일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하면서 수익을 낼 때 최대한 그 수익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손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20%인데 어쩔까요? 크게 손실이 났는데 멘탈 어떻게 잡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처럼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훨씬 많기 때문에 7월 시장에서 폭락장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아니고서 일반적인 코스닥 종목에서는 마이너스 20-30%의 손실이 났을 겁니다. 주식을 이 시기에 가지고 있었으면 손실이 당연히 이 정도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복구를 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8월 2일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한다고 증시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다시 아직 오전장이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를 해주고선 오늘 악재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니까 지지를 해주고 이 빨간색 이 정도 봉 상태에서만 마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양호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점을 깨고선 다시 떨어진다면 그 다음 저점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오늘 저점을 깨는가 안 깨는가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우선적으로 20-30% 손실이 나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복구를 하냐. 일단 주가가 바닥을 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손절에 대한 신호가 왔는데 그냥 무작정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그 주식이 손해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황금선을 깨고 수급이 안 좋을 때 나갔으면 몰랐을까? 지금 와서는 손절이 매우 아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남은 중간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깰수록 비중을 줄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0-30%이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 박스권 이 구간까지 5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간다면 550 그러면은 반토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제가 주식을 진짜 가지고 있다고 치면 제가 주식을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30%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그게 만약 금액을 1000만원으로 잡는다. 1000만원으로 잡으면 200-300 손해가 났을 겁니다. 200-300 손해 중인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물론 이게 금액이 크다면 좀 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200-300이야 금방 복구를 할 수 있으니까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이 안 되겠지만 그게 2-3천 단위로 간다. 그리고 억 단위로 간다. 그거는 진짜 금액에 따라서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작은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액이든 저는 똑같이 대응을 할 것 같지만 여기서 무너진다.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절반씩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절반씩. 지금 화이트 리스트가 이제 발표가 되고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죠. 10시가 딱 되니까 이제 코스피도
저 밑에까지 갔다 왔다가 마이너스 1.5까지 갔다 왔다가 다시 크게 반등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화이트 리스트가 선반영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는 뭐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린 빨간색 봉으로만 마감을 한다면 이렇게 반등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좋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계속 깬다. 저점을 깰수록 비중을 덜어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저점을 깰수록, 만약 오늘 종가가 607포인트, 오늘을 제외하고 내일부터 종가가 오늘 저점을 깬다. 저점을 깨면서 마감을 했다. 이러면은 비중을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10%라도 20%라도 서서히 줄여서 지수가 하락할수록 최소한의 절반은 덜어내야지 나중에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버티면은 이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좋은 방향으로 반등을 해준다면 그러면 당연히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항상 손절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해났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이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지, 그냥 손해났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점을 깰수록, 이거는 개인의 판단이 되겠지만 10%라도 저점을 깨면 10% 손절하고, 또 여기서 반등 못하고선 또 다시 저점을 깬다. 그러면 또 20% 덜어내고 30% 덜어내고 최소한의 절반 이상은 덜어내야지, 제가 매매를 하면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수익을 낼 때나 손절을 할 때나 일단 절반을 덜어내고선 대응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반을 대응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답이 없다, 진짜 완전히 답이 없다고 느꼈을 경우에 나머지를 손절을 하면 되고, 증시가 그냥 하락해서 움직이다가 결국에 반등을 한다 이러면은 나머지 절반은 그냥 여유롭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야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고, 저에게는 이게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저점을 깨는 순간에 손실이 더 나기 때문에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게, 이게 증시가 저점을 깨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황금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도 다 있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 저점을 깨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려갔다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저점을 깬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런 계단식 하락 패턴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영원히 계단식 하락은 아닐 겁니다. 영원히 계단식 하락은 아니고 분명히 크게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하지만 저점을 깨는 이유는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비중을 줄일 것 같습니다. 서서히 비중을 줄여가지고 그래도 절반을 들고 있으면은 좀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나 손실이나 일단 반을 털어내고 나면은 그 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고, 그 여유롭게 대응하다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1000만원에서 300만원 손절해서 700이 남았다. 이 700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냐? 바로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나는 이유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당장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 증세를 느낀다나, 아무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심리일 겁니다. 돈은 무조건 놀면 안 되고, 무조건 주식을 사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그게 반토막이 되고 원금을 다 날리게 되고, 그렇게 최악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주식으로 수익을 안 보면 생계가 힘든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지금은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매매 금액을 좀 더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비중 조절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투자 심리가 바닥인 상태이고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막 몇천 몇억 이렇게 투자를 하겠지만 한 종목에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바닥이라서 한 종목에 뭐 많이 들어가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최대 3,000만 원, 뭐 그 이상을 넘지가 않습니다. 황금선 위에일 때는 좀 더 많은 비중, 뭐 지금 안 들어갈 때는 그냥 한 500만 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가 최악인 상황이고 여기서 증시가 좀 강한 지지를 보여주고 강하게 반등해주고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비중을 서서히 늘려나가셔서 증시가 안정화될 때 평소에 매매하던 금액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 돈을 잃었던 금액에서 서서히 복구가 되면서 나중에 원금을 다 회복하고 그게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은 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뭐 저라면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 무조건 손절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돈이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소중한 돈이고 그 돈이 나중에 반등을 할 경우에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지수를 완벽하게 맞추면 제가 선물 옵션을 하지 이렇게 현물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수급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증시가 좋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외국인들이 그냥 한 방에 뒤통수 때리면 무너지는 게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물 옵션을 잘 안 하는 이유이고 그래도 소중한 돈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냥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댓글로 의견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저점을 깰수록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절반을 남겨놓고선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고 나중에 손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증시가 안정화될 때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면서 그렇게 손실난 금액을 서서히 복구하는 겁니다. 지금 손절하고선 어떤 종목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핫하니까 이런 종목 찾다가 들어가가지고 고점에 제대로 물려버린다. 이거는 증시가 오를 때 손실이 날 겁니다. 증시가 확 반등할 때 손실이 나면서 어떤 종목에서 30% 손절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또 30% 손절한다. 그럼 거의 반토막 상황인데 차라리 좀 무리하게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증시가 안정화될 때 접근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자기가 기다리는 구간, 그러니까 증시가 안정화되기 전에 자기가 예상한 타이밍보다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좋은 종목이 나타나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다리는 게 답이고 어차피 길어야 한두 달이지 뭐 기다리다가도 좋은 종목들이 저는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진짜 조건에 맞는 종목들이 가끔씩 출연해서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잠깐 먹다가 나중에 증시가 안정화되면 그동안 쉬었던 거 아니면 그동안 못 벌었던 거 안정화된 상태에서 최대한 벌고선 또 증시가 무너지면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실 나신 분들은 정말 힘들겠지만 일단 오늘까지 악재가 다 나오고선 현재 오전장까지는 이 봉이 좋습니다. 이런 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좋을 것이고 증시도 변동성이 일단 넘쳤고 하락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최대한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나중에 비중을 잘 조절하시고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 잃었던 돈을 다시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